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금요일에 이어서 박셀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2일 4시 2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5.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오늘 뭐 장중에 시초가 자체가 조금 약간 살짝 떠가지고 좀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예, 기대감도 있었는데 한 10만 원 벽, 99,900원 벽을 넘지 못하고 10만 원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밖에 이제 해석이 불가능하죠. 예, 실질적으로. 음.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영상 올렸는데 진짜 정말 진심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진심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는 바이오가 주도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들어오셨군요. 네, 제 포지션은 지난주에 들어갔다라고 했었죠. 네, 좀 저 역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약간 근데 긴장하면서 보고 있어요. 네, 긴장하면서 보고 있고 음, 약간 저는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물리는 거를 수익 보는 것보다 물리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죠 항상.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좀 좋아질 거라 믿는 수밖에 없네요.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16부터 물타 13까지 왔는데 11층에서 반등할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물탔는데 네, 지금 완벽하게 물렸다라는 거죠. 네. 힘 빠지고 답답하네요. 네. 영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올라갈 거다. 사실 6개월차 줄인데 타는 담배 타는 11만 원 깨지면 추세 있다. 3차 하락 파동 시작점으로 보인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텔레칩스 고점 찍고 빠질 때 10월 텔레칩스 방송하신 분 맞나요? 예, 제가 방송했죠. 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방송하다가 실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내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예. 그냥 방송을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왜냐면은 한두 달, 2달 정도 방송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결국엔 주가로 보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똑같아요. 예. 그 예시를 들어서 제가 뭐 옛날 얘기를 한다라고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한 700만 원, 800만 원부터 했어요. 800만 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3,900만 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6천만 원 뭐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거의 다 뭐 500%, 600% 수익 나는 코인들도 있고 뭐 조금 수익 났다 그러면 한 100% 수익 난 코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하락장을 다 견뎌냈거든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뭐 물론 제가 그 코인들의 가치를 믿어서 이제 투자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기관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나 아니면은 있잖아요. 되게 미국이나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투자 회사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비트코인 투자를 그 투자 회사들이 일반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미국 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괜찮게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터졌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뭐 실질적으로 한 6인가 5인가 한다고 하잖아요. 테슬라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하잖아요. 1등이 1등이 금이고 뭐 2등이 뭐 애플, 3위 아람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주가는 사람들이 가장 주가가 내리게 되면은 뭐든지 다 똑같아요. 예, 항상 다 스캠이다. 이 대표 잡아서 족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에는 이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리고 재료도 상당히 좋았죠. 예, 재료도
NK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박스로킨이나 아니면 항암 면역 치료제 그거를 이제 암세포를 또 공격하게 유도하는 치료법이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 암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바이오에서는 꽂히잖아요. 꽂히다 보니까 올라갔던 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내려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안 좋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안 좋게 내려간다라고 해서 안 좋은 종목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뿐이다. 결국에는 주가는 이때랑 지금이랑 펀드멘탈은 똑같아요. 네, 펀드멘탈은 똑같은데 위에 있을 땐 좋은 주식이고 밑에 있을 땐 나쁜 주식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밑에 왔을 때 줍줍 팔고 조금 좋게 보면서 매집한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는 그 웃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닥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데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아직도 하락 추세니까.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또 바닥이 나온다라고 해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네, 많지도 않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저는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이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제가 이제 피보나치 레벨을 많이 보는 편이죠. 네, 피보나치 레벨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이나 아니면은 1시간 봉을 본다라고 하면 저가는 만 원이죠. 만 원. 1200원 정도. 그 다음에 고가는 약 30만 원. 29만 9천 뭐 얼마죠? 예. 고가. 저가는 나왔지. 고가도 나왔고 저가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특징을 1시간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긴 해요. 예.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피보나치 레벨이라는 게 메이저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메이저 숫자가 있는데 물론 이게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38.2가 보통 이제 추세가 안 꺾인다라고 하면 38.2%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추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38.2% 여기서 제가 한번 매수를 봤었죠. 그리고 반등을 줬어요. 크게. 뭐 한 3, 40% 됐을 거예요. 이때 이 상승만 해도 상당히 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한 36%, 33% 정도 반등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38.2%가 18만 9천 원짜리였죠. 예. 근데 18.2%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는 보통 이제 50%나 아니면 61.8%에서 매수를 보기 마련인데 이제 50% 레벨 근처에서는 반등을 주긴 했지만 여기를 이제 조금 약간 미달을 했죠. 근데 이제 61.8%에서도 반등을 줬어요.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한 20%가량 줬죠.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도 근데 뚫렸어요. 뚫리면은 또 70%를 봐야 되는데 그럼 70%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왜 70%에서 잡았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잡았죠. 네, 잡았는데 반등이 주긴 줬어요. 네, 그래서 약간 수익 실현하고 이 구간에서 좀 실현하고 또 물량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반절은 수익 실현하고 반절을 또 가지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반등을 한 번, 두 번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기 좀 힘들겠다. 뭐 예를 들자면은 실질적으로 뭐 좀 판단했던 거는 뭐 5일선이나 21선 정도를 돌파하긴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부분들도 있죠. 분명히. 네. 근데 이제 또 내려오게 되면은 근데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70%에서 영향을 못 받으면은 보통 이제 80%까지 내려오죠 보통. 네, 80% 가격은 또 72,500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네, 이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맥시멈이 되겠죠. 한 88.6, 78.6%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공간 하나가 여백이 커요. 네, 여백이 정말 큽니다. 한 번 한 번이 조금 어디 뚫리면 어디까지 또 가고 어디 뚫리면은 또 어디 지켜주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약간 이게 좀 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거는 반등이 뭐 어떻게 떨어질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떨어질진 모르겠는데 적으로 여기서는 또 반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이게 반등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적다는 거는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에 동참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도 판단하기에는 아직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점이 나온 뒤에 거래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 주식의 주체가 뭔가 제스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종목별 투에서는 보면은 뭐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팔았지만 2월 18일, 2월 17일 들어왔고 오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또 어느 순간 누적이 되면 올라가긴 할 텐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분할 매수 하는 거죠. 분할 매수 하는 건데 얘네들도 그럼 물렸다는 건데 이걸 지켜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근데 물렸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샀다라고 해서 또 딱히 물리지도 않아요. 이게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래도 박스권이고 하니까 여기서는 팔아야겠다. 조금 남겨놓고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저점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철저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이죠. 철저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투자하기에는 좀 무섭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좋은 주식은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인 건 맞죠. 결국에는. 근데 또 수익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그 나쁜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더 크죠. 가격적인 부분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의 기술력을 결국에 박셀바이오 가지고 가치 투자하기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가치 투자는 실적 기반이나 아니면 PER 기반으로 하는 건데 실적으로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투자입니다. 기술 투자. 그리고 가격 투자. 이 두 가지를 보세요. 기술 투자랑 가격 투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전망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 전망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맞지. 근데 뭐 적으로 수익 내기는 까다롭죠. 수익 내기는 까다롭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 반응을 안 줬어요. 그러면 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근데 제가 가장 이제 피보나치 레벨 중에서도 가장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레벨은 38.2. 가장 38.2. 그다음에 61.8, 78.6%, 그다음에 88.6%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한번 생각해 놨다가 그러니까 물을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조금 약간 핵심 레벨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타고 뭐 여기서 한번 타고 여기서 한번 타고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게 타봐야 의미가 없어요. 물 타는 거 만약에 저는 물 타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싫어하긴 합니다. 진짜 보통 매수할 때도 100% 완빵해서 이제 들어가고 손절할 때도 100%로 손절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낼 때도 100%로 수익 내요. 제 승률에 달려있는 문제죠. 승률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 물 타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작게 한번 여기서 타고 조금 떨어졌다 해서 여기서 한번 더 타고 근데 평단가 또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번 더 타. 또 평단가가 안 맞아.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물을 탈 거라고 하면은 하방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뭐 여기서 한번 탄다든지 여기서 한번 탄다든지 여기서 한번 타고 여기서 한번 탄다든지 이렇게 탈 필요는 있죠. 여기 내가 중기적인 시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요. 내가 중기적인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넓게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저점이 나온 뒤에, 근데 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뭐 박스권을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쌍바닥이 나온다든지 역해된 숄더가 나온다든지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뭐 수렴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가 그러면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뭐 하방 쐐기 형태로 나오다가 돌파 이후에 이탈 이후에 상승. 근데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여기서 또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점 잡기가. 예, 저점을 잡아도 또 수익을 끌고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점이 나온 뒤에 거래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다라는 거죠. 저라면 만약에 비중을 확 실을 거라고 하면은 저점이 나온 뒤에 확 실지 않을까. 예, 저점이 나온 뒤에 좀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 정도면은 뭔가 좀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개입을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실질적으로 뭐 손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예, 마음은 아프지만 뭐 제가 그렇다라고 해서 대신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래를 해드린다고 해서 또 수익이 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은 이 종목이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시장이 내줘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영상은 참고를 하시되 내가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예, 스스로 전략을 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관점을 그대로 공유해 주는 것 뿐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지지받지 못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를 지지받게 되면 네,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95,000원짜리 95,000원에서 99,900원짜리는 아직까지는 기억은 해두실 필요는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 나오고 만약에 뭐 반등을 준다라고 해도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상하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여기서 지지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세력이 개입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니까 실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시간 차트거든요. 1시간 차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1번, 내려가는 게 2번.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1번을 선택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보통 추세가 2번이죠. 예, 2번이죠, 보통. 예, 정상은 2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자,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림을 줬어요. 더 올라간다가 1번. 여기를 깨고 저항받고 내린다가 2번이라고 하면 뭐가 더 쉬울까요? 1번이 더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또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돌파했어요. 지지받으면은 더 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1번이 맞겠죠. 근데 만약에 2번으로 나오면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2번이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를 최대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추세를 최대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역추세를 할 거라고 하면 방망이 짧고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방망이 짧게 잡고 하는 거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크게 봐야 되겠죠. 차트 흐름이나 아니면 주가적인 측면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